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청석에서 아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경련하는 아기. 젊은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잠깐, 구급차를 불러요. 그때 여자의 손목에서 은색 팔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대리석을 굴러 재판장 앞에 멈춘 팔찌. 재판장이 그것을 집어든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이름. 그가 20해 동안 찾아 헤맨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법정은 재판이 아닌 한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 윤태주는 재판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15분 좁은 골목, 25년째 다니던 골목이었어요. 골목 끝을 돌자 멈췄습니다. 정류장의 한 여자 낡은 파란 점퍼 유모차에서는 아기가 울고 있었죠. 여자는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윤태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일엔 관여 안 했거든요.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뒤를 봤어요. 여자는 고개 숙인 채 있었습니다. 불편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다독이며 갔지만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같은 골목 또 그 여자. 똑같은 자리 우는 아기. 이번엔 바퀴를 만지고 있었어요. 바퀴가 비틀어져 있었죠. 한 손으론 아기 토닥이고 다른 손으론 고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망설이다 지나쳤어요. 하지만 지하철에서도 떠올랐습니다. 윤태주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을 것을. 어느 원룸 박민아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 하온이가 울음을 멈추질 않았어요. 이마는 뜨거웠어요. 빈 분유통, 기저귀 한 장, 지갑엔 1,000원 월세 낼 돈도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온이가 지금 당장 분유를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하온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에 들려 분유가 있는 코너에 갔는데 가격을 보고 도저히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하온이는 울음을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입술을 깨물고 분유를 집어 아기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곧장 계산대를 지나갔죠. 미안해 하온아, 엄마가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널 살려야 해. 나가는 길에 기저귀도 넣고 계산대를 지났어요. 출구가 보이고 나가려는 순간 거기 손님. 그 순간 박민아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가방 열어주세요. 도망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용기도 없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여는데 안에는 분유통과 기저귀가 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고 그와 동시에 유모차 안에서 하온이가 울기 시작했다. 으앙, 제발요 제발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경찰이 도착했고 미나는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름이 뭐죠? 박민아요. 나이는요? 24입니다. 직업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없습니다. 아니, 직업이 없다고요? 가족도 없고? 미나는 품에 안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아파요.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은 가봤습니까? 갔어요. 그런데 분유 쌀 돈이 없었어요. 경찰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절도는 범죄입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알아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서명했다. 언제 풀려날 수 있나요? 내일 검찰로 넘어갑니다.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합의할 수는 없나요? 제가 그럴 여유가 안 돼요. 얼마나 있어야 하죠? 일주일인가요? 한 달인가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이 돌아왔다. 합의는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합의금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 보호자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아이는 보호시설로 인계됩니다. 그 순간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안 돼요.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제발이요. 떨어질 수 없어요. 아이는 제가 있어야 해요. 경찰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굳어졌다. 우선 말을 해보겠지만 규정이 있어서요. 사정은 알겠지만 저희도 지금은 방법이 없네요. 그때 하온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작아졌다. 힘이 빠진 울음이었다. 미나는 아이의 이마를 만졌다. 뜨거웠다. 아까보다 더 뜨거웠다. 경찰관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기가 정말 아파요. 열이 계속 올라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경찰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고민을 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기다리세요. 5분 후 경찰관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행합니다.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온이는 여전히 열이 높았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체온을 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열이 이렇게까지 오를 동안 왜 병원을 안 오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면역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분유도 꾸준히 안 먹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의사는 링거를 지시했어요. 바늘이 들어가자 하온이가 울었습니다. 미나는 작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1시간 후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어요. 일주일 입원해야 합니다. 입원할 여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아니요. 아기 옆에 있어야 해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도 힘들게 말씀드려 온 거예요. 아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같이 가시죠. 미나는 잠든 하온이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온아, 금방 올게. 손을 놓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온이 괜찮을까? 다음날 검찰청. 검사가 물었습니다. 반성하십니까? 네, 절대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보통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하는데 말씀이라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여유가 안 돼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 합의금으로 합의로 하세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합의를 하셔야 해요. 아셨죠? 지금처럼 독하게 마음 가지시고 재판장에 가서 잘 이야기하세요.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재판은 일주일 후. 면회는 하루 한 번, 미나는 혼자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없었어요. 재판장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판날. 미나는 법원 앞에 섰어요. 손에는 하온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비가 없어 입원도 못하고 겨우 경찰관님의 도움으로 약만 받은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하온이를 무릎에 안았어요.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검은 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미나를 봤어요.
그 순간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한. 하지만 곧 시선을 서리로 돌렸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민아는 지난달 20일 밤 편의점에서 분유와 기저귀 총 5만 3천 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훔친 물건의 금액은 적을 수 있으나 원활한 합의를 하지 못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 인정합니까?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변호인은?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정과는 없으나 절도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없을 시에는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형이요? 미나는 숨이 막혔어요. 실형이면 제 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기는 보호센터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합의나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온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아기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재판장은 표정 없이 듣고 있었어요. 하온이가 아파요. 병원에서 영양 부족이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제때 먹이라고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하온이만 먹였죠. 이제 분유도 떨어졌고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쁜 짓인 거 알아요. 하지만 하온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제발, 그렇다고 절도가 정당화됩니까?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온이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기 몸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온아, 미나는 비명을 질렀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미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온이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손목의 팔찌가 떨어졌어요. 은색 팔찌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재판장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은색 팔찌에 새겨진 이니셜 서연. 재판장 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팔찌는 25년 전 자신이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 유괴당한 날 딸이 차고 있던 그 팔찌.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윤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을 잠시 중지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으로 내려갔습니다. 미나는 하온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윤태준은 떨어진 팔찌를 집었습니다. 손에 쥔 팔찌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 팔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미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어요. 이건 제가 보육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차고 있던 보육원. 윤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이 어디입니까? 해맑은 보육원이요. 왜 그러세요? 해맑은 보육원. 25년 전 경찰이 유괴범을 잡았을 때 서연이를 발견한 바로 그곳. 윤태준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건 5살 때부터. 5살. 25년 전이면 정확히 5살. 윤태준은 미나를 봤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눈, 코, 인매, 아내 최수진을 닮았어요. 무엇보다 눈가의 작은 점, 아내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점. 당신, 윤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생일이 언제입니까? 2월 14일인데요. 2월 14일. 서연이 생일.
윤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이가 맞습니까? 미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왜 자신을 보며 우는 걸까요? 왜 서연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태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연. 당신과 같은 생일이었죠. 2월 14일. 미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5살 생일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서연이에게 이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윤태주는 손에 쥔 팔찌를 봤어요. 은으로 만든 팔찌. 서연이 이니셜을 새겨서요. 서연이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일 차고 다녔죠. 그날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그날.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서연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갔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잠깐이었어요. 아내가 계산하는 사이 딱 5분. 그 짧은 시간에 서연이가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찰이 수색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윤태주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아내는 미쳐버렸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서연이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 심장이 약해졌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나가 작게 말했어요.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2년 후 경찰이 유괴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없었어요. 범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두고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미나를 똑바로 봤어요. 해맑은 보육원. 그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길에서 울고 있는 걸 누군가 데려다 줬다고 했어요. 기억이 없는 아이. 이름도 모르는 아이. 미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인지 DNA 검사를 하려 했지만 윤태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보육원에서 거부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있으니 더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저는 판사였습니다. 법을 지켜야 했죠. 강제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매일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서연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태주는 팔찌를 들어 올렸어요. 이 팔찌를 받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팔찌. 제가 직접 주문해서 만든 팔찌. 그는 미나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얼굴을 보니 아내가 보입니다. 눈매, 코, 입술. 특히 여기. 그가 조심스럽게 미나의 눈가를 가리켰어요. 눈가의 점. 아내와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서연이도 그 점을 물려받았어요. 미나는 자신의 눈가를 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 그리고 생일. 2월 14일. 우연일 수 없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DNA 검사를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제 딸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판사의 딸, 유괴당했던 아이,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팔찌, 생일, 보육원, 눈가의 점,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도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검사 해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법정을 돌아봤습니다. 재판을 일주일 연기합니다. 그동안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제 딸이라면 이 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재판할 순 없으니까요. 미나는 하온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이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경련은 멈췄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온이를 확인하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열이 내렸고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윤태주는 미나를 봤어요. 병원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부탁입니다. 윤태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이것만은 하게 해주세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일주일 후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윤태준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가 마련해준 방이었습니다. 넓고 따뜻했죠. 하온이를 위한 아기 침대도 있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윤태주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DNA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부탁입니다. 미나는 받아들였어요. 일주일 동안 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태주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렀어요. 하온이를 보고 갔죠. 아기를 보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잘 잤습니까? 네. 어색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윤태주는 하온이에게 면역에 좋은 분유를 매일 사다 줬습니다. 병원비도 다 냈습니다. 미나가 필요한 건 뭐든 챙겨줬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미나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25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미나는 조금씩 윤태준을 관찰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는 모습, 커피를 마시는 습관,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표정,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미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윤태준이 물었어요. 네. 미나는 하온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죠. 병원 도착.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윤태주는 숨을 멈췄어요. 미나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 씨와 박미나 씨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일치율 99.99%,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윤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정말 내 딸이구나.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 매일 밤 꿈에서 본 딸, 아내가 마지막까지 찾아 달라던 딸, 드디어 찾았습니다. 미나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게,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다는 게, 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윤태주는 미나를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못 지켜줘서 25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아니에요.
미나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한참 후 윤태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태주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 돌잔치 사진, 3살 때 모습, 그리고 5살 생일 사진. 이게 너야. 서연아. 사진 속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은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 너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윤태주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게 내 엄마야. 사진 속 여자.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눈빛. 미나와 닮았어요. 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너를 찾지 못한 슬픔에 심장이 견디지 못했지.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마지막 말이 서연이를 꼭 찾아달라였어. 미나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엄마. 엄마, 보고 싶었을 텐데. 그래,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 했어. 매일 내 이름을 불렀어. 윤태주는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는 하온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내 손자구나. 네, 하온이에요. 하온이. 윤태주는 조심스럽게 하온이를 안았어요. 아기는 할아버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너도 내 엄마도. 윤태준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다시는 혼자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미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봤어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따뜻함이라는 것을 25년 만에 드디어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했어. 피해자인 편의점에서 합의해줬어. 내 사연을 듣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 정말요? 그래. 그리고 기소도 취하됐어. 이제 전가도 없어.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윤태주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돌아와줘서, 살아있어줘서.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태준이 직접 요리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미나는 처음 먹어보는 아버지의 음식을 천천히 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25년 만에 먹는 가족의 밥. 하온이도 배불리 분유를 먹고 잠들었어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이제 미나에게도 집이 생겼습니다. 돌아갈 곳이 생긴 거예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윤태준도 서연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말했어요. 미나로 불러주세요. 왜? 서연이가 내 진짜 이름인데. 알아요. 하지만 저는 20년을 미나로 살았어요. 그게 저예요. 윤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미나야.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 윤태준이 미나를 불렀어요. 오늘 같이 갈 곳이 있어. 어디요? 내 엄마한테. 미나는 알아들었습니다. 묘소였어요. 하온이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공원묘지였어요. 윤태주는 꽃다발을 들고 걸었습니다. 미나가 뒤따랐어요. 한 묘비 앞에 멈췄습니다. 최수진. 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윤태주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리고 그는 미나를 봤어요. 서연이 데려왔어. 우리 딸 찾았어. 미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를 바라봤어요. 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저예요. 서연이. 아니, 미나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윤태준이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는 이해할 거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미나는 하온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이게 하온이에요. 제 아들. 엄마의 외손자죠. 하온이는 방긋 웃었어요. 엄마가 못 봐서 아쉬울 거예요. 하온이 정말 예쁘거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준이 말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게 너였어. 어디선가 아프진 않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추운 곳에 있진 않을까? 이제 괜찮아요. 미나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봐주세요. 따뜻한 집도 있고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지난 25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떠나는 길. 미나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하온이 데리고요. 묘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태준이 물었어요. 미나야,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네. 대학 가고 싶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윤태준은 미소 지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도와줄게. 하온이도 내가 돌봐줄게. 감사합니다. 뭘? 아빠 역할 이제라도 제대로 하는 거지. 미나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미나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윤태주는 미나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적 정정 서류야. 이제 법적으로도 내 딸이야. 이름은 윤미나. 원하면 윤서연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요. 윤미나 좋아요. 미나는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생긴 가족관계 증명서. 아버지 윤태준, 어머니 최수진, 본인 윤미나, 그리고 이것도. 윤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하온이 출생신고야. 외할아버지로 내 이름 넣었어. 미나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우리 손자잖아. 당연한 거지. 하온이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었어요. 윤태주는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온아, 할아버지가 너 많이 아껴줄게. 내 엄마도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다신 힘든 일 없을 거야. 미나는 두 사람을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 25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 만든 가족.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나는 대학 입학 원서를 썼어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왜 사회복지야? 윤태준이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혼자 아기 키우는 엄마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제가 겪었으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태준은 딸을 자랑스럽게 봤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감사해요, 아버지. 저녁,
윤태주는 미나와 하온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을 잃고 혼자 살았던 세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손자도 생겼으니까요. 미나야, 내 아버지, 행복하니? 미나는 웃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네, 우리 함께요. 하온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윤태주는 생각했어요. 최수진 당신, 우리 딸 찾았소. 늦었지만 찾았소. 이제 잘 돌볼게요. 당신 목까지 사랑해 줄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가족.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미나는 하온이를 안고 창가에 섰어요. 하온아, 우리 이제 집이 생겼어. 할아버지도 생겼고, 엄마도 이제 공부할 수 있어. 아기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었지? 엄마도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미나는 하온이에게 키스했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아빠가 할게. 너는 하온이 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건데.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 하지만 다시 찾은 것.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분유를 훔쳤던 그날. 체포됐던 그날. 법정에 섰던 그날. 그 모든 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윤태주는 딸과 손자를 봤어요. 최수진, 우리 딸 행복해 보이죠? 손자도 건강하고요. 이제 걱정 놓으셔도 돼요. 제가 잘 지킬게요. 평생. 밤이 깊었습니다. 하온이는 아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미나는 아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온아, 꿈꿔. 좋은 꿈.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 처음으로 안전한 밤. 미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따뜻함이 계속되길. 그렇게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윤미나의 봄, 그리고 윤태준의 봄, 그리고 작은 하온이의 봄, 함께하는 봄이었습니다.